자, 방금 준 프린트물 꺼내세요. 방금 준 프린트물. 요거 현대소설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 우리 요거는 좀 알아야 되는 소설인데 선생님이 고등학생들 하다 보니까 커피딸리가 이제 모의고사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요거 엮어서 같이 나오거든. 뭐 때문에 나오냐면 얘가 시대사를 다 관통해. 자, 세 가지 시대사를 다 관통하거든. 어떤 거 관통해? 어떤 거 관통해? 자, 얘들아 거기에다가 쓰세요. 일제강점기랑 또 어떤 거? 일제강점기 지나고 광복이 됐을 때 이제 러시아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6.25 전쟁 터지잖아. 그치? 이때는 누가? 미국이 들어오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이인국이라는 인물이 일본, 러시아, 미국 이렇게 세 가지의 빌붙는 모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빌붙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해. 이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줄 거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비판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분 줄거리 찾아봐봐. 이인국은 일제강점기에 제국대학, 얘들아 제국대학에다 세모 일제강점기에 있는 제국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것 자체가 친일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졸업한 뒤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이름을 날렸고 8.15 광복 이후 이인국은 혼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긴 하지만 어떻게 뛰어난 처세술로 난국을 헤쳐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혼란한 소용돌이에 얘가 어떻게 잡혀가거든? 잡혀가는데도 보통 나 친일하다가 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사형당하는 걸 눈앞에서 봐. 그러면 아 나는 어차피 죽겠구나 싶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어떻게 누워. 그러니까 러시아어 공부를 해. 러시아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러시아 군인 그러니까 소련군을 구해줘. 수술로. 그렇게 해서 헤쳐나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 낙관적인 인물인 걸 알 수 있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야. 일사후퇴 후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나무를 내려 서울의 병원을 차려. 그 사이 소련으로 유학 간 아들은 자 아들도 소련으로 미리 보내. 이런 게 이제 성견지명이죠. 생사를 모르게 되었고 아내도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어.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봐봐. 또 미국에 빌붙죠. 소련에 빌붙었다가 미국에 빌붙었다가 그리고 이인국은 현재 종합병원 원장으로 있으며 끝까지 잘 살죠. 재혼한 해숙과 그 사이 태어난 돌진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는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에 가려고 또 과거를 회상하는 그 장면이야. 역순행적 구성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1945년 8월 하순이라고 해방 직후인 거 시간적 배경, 시간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아직 해방의 간격이 오늘을 뒤덮여 소용돌이 칠 때였대. 말복도 지난 날씨였지만 아 여름이었구나. 심지어 시간 나오잖아. 8월이라고. 자, 여전히 무더웠대. 이인국은 끝여름이겠죠?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말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대.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래. 그렇게 분비하던. 자,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뭐겠어? 자기가 친일행위 한 것 때문에 잡혀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거리지 않고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해졌대. 이번 실 최후의 복마호의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가장에 끌려간 후였대. 아, 시기적 나오죠. 그쵸? 일본인 애들이 일제가 끝났으니까 참 깨세요. 자, 조수와 약재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해수기만이 남아서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층 10조 다다미 방에 훈도시 욕하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자, 봐봐. 다다미 방에 훈도시 욕하다 바람. 굉장히 어때? 거의 흡사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아주 적셔져 있는 거야. 자, 부채를 내던지고 목욕탕으로 가서 등줄기 몸이 가벼워졌대. 자, 왜 이렇게 막 못 견디고 덥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잖아. 그쵸? 자,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언가 짓눌렸던 가슴이 가슴 속의 갑갑증을 가서 건들 수가 없었대. 아, 가슴 속 갑갑증. 뭐겠어? 불안한 거겠죠?
자신의 친일행에 걸리면 이제 사망이잖아. 잠 깨세요. 자, 기욤이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에 밀려가고 있었대.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 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 두드러져 보인대. 그곳에 쓰여져 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당시 상황 알 수 있는 문구겠죠? 옆에 붉은 동그라미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대. 그리고 어제 저물려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전율이 되살아났대. 순간 방 쪽으로 나야 원 괜찮겠지. 자, 봐봐. 불안하긴 불안하는데 어떻게 뭔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적인 인물이구나.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집어들었대.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일그러진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던 춘식이 녀석. 자, 얘들아, 얘 묶어봐봐. 이때 이 춘석이라는 인물은 어떠냐면 과거에 이제 이 중환자가 업혀온 사건이 있었거든. 과거에. 얘네가 형무소에서 가출옥,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제 추록된 애가 있대. 그럼 얘는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진찰을 받고 얘는 봐봐 내적 갈등이야.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왜? 몰골이나 옷사람 옷 매무새.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경제력을 보는 거야. 경제력을. 일어나실게요. 자, 그러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에 캥기는 게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여기 쫙 밑줄 쳐. 얘가 얼만큼 일본인들하고 친한지 보이겠죠? 이런 사상범이라고 얘기하죠.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역사의식이 있다 없다?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야. 관선 시인위원이라는 그러니까 친일행위가 계속 보이죠. 체면에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시민과 굉장한 친일행위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어떻게? 입원을 꺼렸던 까닭이 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자신의 친일의 문제가 있을까 봐. 그쵸?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한 자기 시르고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대. 그래서 입원실이 없다는 변명을 통해서 환자를 내보려고 보냈대. 그러면 서로 악연이 된 이유가 여기서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노려본 이유. 그리고 이 이인국은 찜찜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겠죠?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을 후에 간호원에게 들었대. 그는 예사로운에게 아무렇지 않게 흘려들었대.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해방경축 시가행진에 자신도 모르는 흥분하던 차에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 봐봐. 자위대 완장을 타고 대열에 있는 젊은이. 그 젊은이가 바로 누구겠어? 아까 말했던 그 환자. 춘석인 거야. 자, 불똥이 튈 것 같은 살기. 왜? 친일파인 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갑자기 밖에 왁자지껄 떠들어댔대.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그러니까 지금 밖이 시끌시끌한데 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살 길을 도모하고 있겠죠? 막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대. 궁금증에 못 견뎌서 봤더니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적기 한번 확인해 볼까? 적기 뜻 적혀져 있어. 적기는 소련 국기야. 소련 국기를 흔든다라는 거는 시대적 배경으로 어떻게 소련군을 뭐 하고 있어? 소련군이 진입하고 있구나. 진입하고 있는데 그거를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얘들아 소련군이 들어왔다라는 공간은 어디겠어? 북한 쪽이겠구나. 자, 계단을 구르면 급히 들어오는데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자, 그래서 남해는 미국, 북에는 소련이 군대가 들어왔었던 그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인국 박사는 한탁도가 아무 거동도 못하고 이제 액자의 틀을 꺼내놨대. 국어 상용의 각. 이게 얘들아 이때 당시의 국어, 이 나라 국자는 그때 당시의 나라는 일본이거든. 그러면 일본의 나라인 뭐겠어? 일본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즉
그러니까 친일을 하는 집이라는 거겠죠? 해방되던 날 그걸 떼요. 왜? 친일 증거를 친일 증거를 숨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꼼꼼히 찢어. 왜? 친일 증거를 뭐 하는 거? 인멸해야지. 없애야지. 이 종이장 근데 얘들아 이 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친일을 했더니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자 여기 쫙 묶어봐. 지금 뭐 하는 거? 내가 이거 미련,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 미련을 갖는 거야. 반성은 전혀 없어. 내가 이렇게 친일을 했다니 잘못해 이런 게 아니라 아 아깝다. 내가 이거 얼마나 잘 써먹었는데 이렇게. 얘는 일본말만 썼고 오히려 제 나라 말, 그러니까 한국어가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했대. 그러니까 그만큼 친일을 철저히 한 거죠. 일어나라. 자 그러면 마누라의 솔선수범에 하는 내조 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 곧잘 시켜주게 이 종이장을 탄 거래. 그것을 탄 날에는 온 집안이 무슨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뻤대. 자, 이런 거는 부정적인 모습인 거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비판의 한 모습 중에 하나야. 방법 중에 하나야. 잠꼬대로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 얻을 수 있겠소? 라고 이 사람이 말할 때. 자,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아이들은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는가. 한숨을 냈음 어때. 자, 은행 지점장의 후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대. 그것마저 없었다면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뭐겠어? 돈이야. 그러니까 얘는 물질주의를 또 하고 있죠.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줄게야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 혼자 중얼거렸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아 얘는 뭐야? 낙관적인 인물이다. 앞서도 계속 말했죠. 나는 잘 될 거야. 난 괜찮을 거야. 주위가 어두웠대. 아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의 소음이 가까워졌대. 아내가 돌아왔대. 장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집안에 처박혀서 뭘 하기는 나가보아요.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 대담한 것일까? 라고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 아내는 계속 나가보아요 라고 하잖아.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지? 자 그러면 불도 엽대한 테고 불은 왜 켜는 거?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하고 자 어서 나가요. 자 헤드라이트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 이제 군대들이 들어온 거를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소련군 쪽이야. 그러니까 전쟁 시기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탱크 같은 거. 자,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라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 흘러가더래. 간간이 우라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대. 이인국 박사는 암호와 관련 없는 이방 부대라는 이방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한성도 안 나가는 넓적은 자 봐봐. 왜 자기와는 아무 관련 없다고 느껴? 얘가 일본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에 뭐가 바뀌고 뭐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자,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통을 주시하지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대.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 없이 목청이 터지도록 거듭 만세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든 되겠지.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 시민 생명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게 요지였대. 그는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의 생각이 미치었대. 자, 그러면 봐봐. 이 엽총도 총을 구하고 다녔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것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왜? 무기 소지는 반납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저것도 바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 세상 말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 누구에게도 단 한 번 빌려주지 않던 최신형 특제였대. 부 권력 다 지고 있었죠. 갖기 힘든 총도 갖고 있으니까.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조선인인데도 조선인임에도 일제강점기에 무기를 가질 수 있어. 대단한 거야, 얘들아. 친일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다이얼을 돌려서 어떻게? 서울. 얘는 이제 북쪽이잖아. 그래서 남쪽 상황을 알려고 한 거야. 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 준비위원회 누군가가 연설이 계속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대. 그리고 2, 3일 동안 자기도 퇴원했지만 몇몇 친구들도 그럼 얘들아 몇몇 친구들 누구겠어?
얘네도 다 친일파 했던 친구들이겠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숨거나 잡혀갔겠죠. 자, 그러면 밤이 이슥해서야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난 것처럼 얘기하고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안한데 그들은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죠. 자,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 다다음에 혼자 뒹굴었대. 어떻게 전개될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 같다. 풀어낼 수 없는 지형그린 상념 속에서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봐봐. 초조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대도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필기하세요. 일어나. 잠 좀 깨.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주의적인 면모겠죠? 일어나세요. 그만 꾸벅꾸벅 줘라. 그만. 필기 못했어? 미래 낙관적.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다. 아, 낙관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잘 될 거야. 음, 나는 그래도 문제 없을 거야.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낙관적이야.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관을 펼쳤대. 자,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과거를 계속 생각했었다고.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나니까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아, 북한, 얘 원래 이인국 이쪽에 있었잖아. 그치? 소련 유학생. 누구? 아들을 그쪽에서 보냈던 거 기억나잖아. 자, 그래서 회상하게 돼. 진짜 아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외신기사. 안경을 올리고 눈을 부릅떴대.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있는 아들의 원상. 그래서 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신문 때문에. 아들은 모스크바에 유학시킨 건 자신의 억지에 섰던 것 같았대.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어, 고급 중학교를 줘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였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처세 방법은 어떤 거? 기회주의자. 여기 권력에다 붙는 거야.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대. 얘 너 노후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그랬더니 원시가 별 수 있냐? 외정 때 그래도 일본 말이 출세를 하게 되었고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을 바에 살 방도를 공리해야지. 노어 공부 꾸준히 해라. 지금 뭐 하고 있어? 합리화하는 거야. 자신의 그 방법을. 자, 그래서 나이로는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낯으로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자,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 수 있겠니? 말 잘해서 진정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라고 이제 믿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처세술해서 잘 살아왔으니까. 스탠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유지해 있는 당간부의 추천을 받아서 유학까지 간 거야.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지금 이제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거저 편하지 않게 사는 것도 이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높이 드는 복판에 휘둘려고 유학에 반대하고 있죠. 출세하길 바라는 거야.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가 견딜 건 뭐라. 그래도 앞니를 어떻게 알겠소.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한 소리 한 놈도 찍소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때문에? 부와 권력 때문인 거겠죠. 욕심이 여전히. 자, 혁명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라고 어때? 자신감과 이제 막 기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사변이 터져. 아이고, 아이고. 그 사변은 어떤 거지?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인노라 서신이 계속 왔지만 동란후 후때까지 소식은 두절됐대. 아, 그 다음에 없어졌대. 마누라 죽음은 외아들 사지로 보내는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었대. 아들의 이름과 연관된 건 없었대. 이 자식 무얼 꾸물꾸물하느라 이런 축에도 못 끼는가. 자, 그러니까 봐봐.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니까 본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제때제때 판단 못하고 이런 혼란의 시기에 너가 올라타서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다니 이 임금변을 못하다니 이러면서 답답해하죠. 자, 개천에서 욕만 한다는데 이건 제아비만도 못한다라고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탓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지금 상황이 나오죠. 배경이 얘가 왜 미국에 불붙었는지. 그치?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그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 중에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자 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서 족보를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겠소. 고막에와 부딪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자위대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대. 자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 이거 다시 과거로 오는 거야.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과거로 다시 옵니다. 치안대 연행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파랗게 질려 있어.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셔. 큰 고역이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욕설을 들며 꺾이듯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 몰랐대. 자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고 꼬리를 치켜든대. 숨거나 나무로 도피할 걸. 나와 같은 코스를 밟거나 밟은 사람들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난 지금 누구를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를 믿어야 되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얘들아 또 체크.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아 여전히 얘는 계속 낙관적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이야. 그랬더니 막연한 기대는 이제 절박한 이 순간에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대. 다행이다. 인민재판 촉구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자,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대.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떠돈대. 사흘의 여유만 더 있더라면 이곳을 떠났을지도 못한대. 오히려 아쉬워해. 못 잡은 게. 여전히 반성해야 하네?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때도 묻지 않은 완장을 찬 젊은이. 아, 쳐다볼 짐작이 되었대. 누구겠어? 누구겠어? 춘석이겠죠. 자, 외놈의 밑밭이 뭐 이 새끼 죽어봐라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문초도 받고 고문도 받고 그러니까 자 근데 시계줄을 끄르고 있는 걸 봐. 그랬더니 시계 문어줄을 주면서 힐끔 쳐다봐. 지금 이 시계는 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은이라고 이 시계를 왜냐면 이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 자기가 그 친일 대학을 나와서 이제 얻은 마치 무슨 상패 같은 거거든. 자 죽음과 시계 자, 그 똑똑히 새겨가래. 깜빵 속에서 이제 있고 쭉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등계 형사는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돼요. 함구력이 지상명령이라는. 자, 그래서 어떻게? 폭로하는 것도 싫어서 내가 굳이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것도 싫었지만 일어나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돼요. 함구력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노어회화장을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자신이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노어회화장만 계속 들춰보고 있는 거야. 그의 청각은 늘 깜박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대.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 중형을 치른다면 자신의 재산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대. 왜? 양국조합에 쌀을 몰래 팔아먹고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즉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나대지만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거 말고도 실은 자신의 죄상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총살일 텐데 친일파 민족관역자 반일주사 치료 거부 일제 간첩행위 자신의 행위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거야.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는 방안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지 안위를 걱정하는 거지 절대 반성하는 모습 아니야. 자, 그러면서 밖의 세계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대. 누구누구 막 계속 떠올리고 식민지 자, 봐봐. 여기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니? 어쩔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주는 떡이 바보지라고 지금 합리화하는 거야.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반성은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면 좀 후련해졌대. 그리고 치도 장면에서는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희망을 들려줬대. 자, 스탠걸 후리 장교라고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고개를 순간의 표정. 뭔가 거기에 기대감을 거는 거야. 자, 그리고 보니까 옆에 누운 청년이 계속 앓대. 아, 설사인가 보다. 환자가 이거 봐요. 피로군. 자, 전염병. 그래서 직업의식. 얘가 의사잖아. 의사여서, 아,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위험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염병, 그제서야 심각함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위협. 동무는 당분간
응급치료실에서 왜? 왜 기적이야? 자기는 이제 교도소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자 죽어 넘어진 송장이 이 개치우듯 후려나가는 것을 보고 꼭 자기 일 같이만 느껴졌대. 왜? 자기도 변은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잖아. 그렇지만 만족은 해. 나의 천직이다. 사건을 옹사시키는 경우 책임과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그가 아니리래. 어, 잠깐만. 그 옥사는 이제 감옥 일을 시키는 거거든. 감옥 일. 이인국 과장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대. 그러나 죄상의 처벌의 결말에 알 길이 없었대. 그러니까 피한 건 아니야. 그의 이 절호의 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스탠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했대. 이 혹이라는 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죠. 그래서 노어 교본만은 장사만에 허용이 되었고 이 노어책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야. 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혹을 수술하겠다. 그리고 자신 있는 설복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운반하면서 풋내기로밖에 안 맞는데 총살에 처해진다는 서역사가 통일된 그러니까 수술을 실패하면 총살까지 한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가 다 베팅을 한 거야. 일어나세요. 일어나. 그만 자. 깨우는 것도 힘들어. 자, 그러면 간호부는 가제로, 거즈로 이인국 박사는 이마에 내맺힌 땅방울을 연방 찍어내면서 단시간으로 이제 끝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끝난 거죠. 그리고 껍빛달리. 얘들아, 이거 제목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이 제목은 이 캡틴 이인국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거든. 칭찬하는 거.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제 해방됐다. 왜냐면 얘를 이제 좋게 해준 거잖아. 그럼 자신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손도 내밀어.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80도 전환될 수 있는가? 노랑대가리도 역시 본심의 하나의 인간이면 틀림없는 것 아닌가? 내일부터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제 뭐야? 집에서 감옥살이를 이제 안 하는 거잖아. 처벌이 끝났구나. 자, 나한테 부탁이 없소? 해서 어떻게? 시계. 그만큼 시계가 소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사실 심중을 털어놓으리라 했대. 그래서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얘기하고, 그럴 리가 없다.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착각이 있겠다. 내가 찾아주겠소. 그러면서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 왜? 자기가 뭔가 잘못했나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안심해라 라고. 자, 그러면서 통역의 말을 지내요. 쭉.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현재로. 역수행적 구세형이라서 왔다 갔다 하죠. 자, 다시 이제 미국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날의 적기와 돌려온 시계. 이 적기는 아까도 그랬지만 소련군의 국기라고 얘기했었죠. 돌려온 시계를 생각했대. 과거 회상했었던 거. 주인이 나오기를 봤대. 3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래. 뭐 이런 그 옛날 고서들. 자, 봐봐. 고서부터 불상부터 이거 다 뭐냐면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는 거야. 문화재가. 자, 근데 누가 가져다 준 것 아닐까 하는데 자, 자기도 뭐야? 문화재를 유출하고 있는 거야. 왜? 뇌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의식에 대해서 전혀 1도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자, 차라리 인공 박사에게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망설임이 더 앞섰대. 이건 귀중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성의입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치면서 받아들였대. 지금 발음 좋은데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 영국의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R의 발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여겼을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얘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거야. 기회주의자적으로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긍심까지. 솔직히 말하면 얘가 그래 사람으로 따지면 어학적으로 공부가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 얘는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미국어도 하는 거니까 영어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결국에는 뭐 때문에? 기회주의자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자기는 자긍심까지 느끼고 있는 거야. 부끄러움이라는 건 전혀 1도 없어요. 보드카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는 단숨에 들이켜야 시원해하던 스탠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보고 있대. 자 봐봐. 스탠코프는 소련 군인이야. 근데 지금 뭐야? 미국인인 브라운 브라운의 얼굴하고 겹쳐 보인다는 건 뭐야?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회상했던 거야. 국무성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자, 땡큐. 아, 잘 해결됐구나.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에 대해서 다 통하는구나 기고만장해.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야. 브라움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서도 모든 일 잘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지상의 낙토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약속하고 브라운 씨는 대문을 나서고. 그리고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 아직까지도 뭐야? 그 병원 일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궁금했으나 곧 씻겨져 나갔다. 그의 마음속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더 부풀어 올랐다. 계속 잘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야. 대학을 가나 인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다른 눈꼴 사나웠다. 어디 나도 댕겨오고 나면 보자. 아, 얘는 출세에 대해서 강인한 의지겠죠. 그쵸? 그러면서 자신의 자부심이 여기서 드러나.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살았고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양키라고 다르겠어? 이인국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얼마든지 나쯤이야. 라고 어떻게 자신은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반도 호텔로 이러면서 마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더욱 푸르고 드높게 만 거야. 너무 뜻대로 잘 풀린다. 즐거운 마음을 배경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이 작가가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 보통 빌런을, 또 옛날 소설들 잘 생각해봐. 빌런을, 뭐 우리 고전소설 아까도 했잖아. 빌런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아. 아까 유할림이 주인공이지. 착한 인물이 주인공이지. 근데 현대소설에서 얘는 이 껍빛달리 제목까지 다시 올라가려니. 쭉 올라갈게. 껍빛달리에서 이인국이 주인공이야. 이 부정적인 인물인 이인국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악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대놓고 비판하진 않거든? 비판하진 않는데 보여주기만 해도 어떻게 사람들은 저 뭐야 저 굉장히 나쁘다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잖아. 그거를 노리는 거야. 이것도 풍자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됐나요? 됐어? 그래서 진짜 대단한 이인국 이게 아니잖아. 까는 거야. 됐나요?